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이 수요일만 지나면은 참 일주일이 빠르게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일단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말 28,00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요 며칠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가격 상황들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기분 좋은 상황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일단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3.27%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롱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2.89%. 3위가 아니죠. 7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50.85%의 숏 포지션이 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이제는 정말 진짜 반등인 것 같다. 지금은 일단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기조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비트코인의 미실현 손실 지표가 급락을 했다. 이는 반등에 따른 손절로 보인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가 비트코인 미실현 손실 지표의 경우 크게 상승한 후에 오늘 일정 부분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며 손해를 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시장의 반등이 나오자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미실현 손실 지표는 전체 코인에 대해서 마지막 거래 시점을 매수 시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 시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만 합산한 전체 손실의 양을 나타낸 값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현재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며 코인의 가격이 저점에 가까워졌다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지지부진했던 모습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을 때 달러 기준 19,000달러, 21,000달러에서 박스권을 만들며 횡보가 상당히 길었죠. 이뿐만 아니라 설령 21,000달러가 넘더라도 22,000달러 터치 후에 다시금 20,000달러, 19,0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 단기 상승세가 눈에 띄더라도 나는 다신 속지 않는다라는 투자자분들이 매도하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 5일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이제 어린이날과 동시에 루나 쇼크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 루나 쇼크가 이루어지고 나서 암호화폐 기업들, 블록체인 기업들의 연쇄적인 도산 소식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이 기업 또한 이 펀드사 또한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일단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이 암호화폐 노출 펀드에 대해서 출금을 일시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강세론자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자산 운용사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투자한 펀드의 출금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스카라무치는 이에 대해서 펀드가 투자한 주식과 암호화폐가 급락을 하면서 펀드 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출금을 중단한 후에 향후 투자자들이 질서 있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해당 펀드는 자금의 18%를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FTX 거래소 등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 암호화폐 기업들, 블록체인 기업들이 출금을 중단하는 사태들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브리지 캐피털과 같이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 또한 이렇게 출금을 일시 중단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더라도 시장 전반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지난 5월 5일 발생한 루나 쇼크 당시 정말 큰 손실을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 CEO인데요.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워낙 이 루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아하고 좀 좋아했냐면 이 루나가 이제 가격이 $100에 도달을 했을 때 실제로 오른팔 어깨에 문신까지 새길 정도로 참 좋아했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이제 루나가 폭락을 하자 무려 한 8조 원 정도를 날렸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이죠. 이제 한 달 전 당시에는 주식보다 코인이 바닥에 더 가까이 있다. 지금이 매수 찬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현재 암호화폐 업계는 아무래도 이 신뢰도 신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담당하는 주치의 또한 한 $100만 손실을 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100만 현재 환율로 환산하였을 때 약 한 13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이죠.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블룸버그 크립토 서밋에 참석해서 최근 암호화폐 업계의 격동은 전면적인 신용 위기이고 시스템 내 레버리지 규모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셀시우스 사태 등에서 비롯된 손실 규모는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본격적인 신용 위기를 불러왔다. 심지어 내 심장 담당 의사 역시 셀시우스 사태로 인해 무려 $100만 잃었다. SEC가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또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이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SEC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또한 SEC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얼마 전에 미 재무부에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 연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미국 내에서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SEC가 관할을 할 것인지 CFTC가 관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기관이 아니라 새로 무엇인가가 새로 나와서 그 기관이 관할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번 연도가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좀 긍정적인 소식들 좀 나왔으면 좋으련만 다소 부정적인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기업들, 블록체인 기업들 도산도 도산이지만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킹 문제인데요. 이 해커의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규모 있는 집단이 바로 북한의 라자루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미 FBI에서 암호화폐 범죄 조직단도 이제 만들면서 이에 대해 소탕 작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미 FBI가 암호화폐 범죄 조사 전담팀이 북한 해커로부터 암호화폐 등
50만 달러를 압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로부터 50만 달러 규모의 랜섬웨어 몸값 및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커는 지난해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관의 핵심 장비 운용 컴퓨터 시스템을 암호화했고 이와 관련 돈을 요구했다. 리사 모나코는 해당 병원이 FBI에 이 사건을 보고 FBI에 암호화폐 범죄 조사 전담팀이 이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 고용한 중국 돈 세탁 업자로부터 랜섬웨어 몸값 및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이제 올해 2월 FBI는 암호화폐 범죄 조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팀을 출범하며 해당 유닛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분석하고 범죄와 관련된 자산을 압수하는 등 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을 하고 좀 파이가 작아진 것은 맞지만 이제 2년 전, 3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커진 것이 몸집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러한 해킹 문제들, 자금 세탁 문제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기술적인 분석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에 대한 분석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 이제 23,000달러 돌파 시도가 희망 랠리일 뿐이다. 반전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최근 비트코인의 23,000달러 돌파 시도는 희망 랠리였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대 USD 일본 기준 지난달 약세 플래그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22,000에서 23,000달러 안팎에서 최소 세계의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다시 19,200달러 선까지 후퇴하면서 반전 랠리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 6월 20일 이후 비트코인은 17,000달러 선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매수세가 제대로 유입되지 않아 회복 랠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23,000달러 돌파에 성공했다면 본격적인 반전 랠리 신호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한 23,000달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런 지지선으로 보이는데 한번 또 다른 분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23,300달러 돌파 시에 다음 목표는 26,900달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상승 채널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비트코인 가격이 50일 기준 이동 평균 23,300달러를 돌파하면 다음 목표는 26,951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제 1시간 캔들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상승 채널에서 거래대 고점과 저점 모두 높아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현재 상승 채널 하단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중으로 바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RSI 역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50일 기준 WMA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만 강세 심리가 변한다면 더 높은 수준에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으며 또 비트코인 가격이 21,590달러를 하회한다면 이 강세장을 예상한 이 분석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비트코인보다 더욱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며 참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들 당연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겠죠. 한 외신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전문가 53명이 이더리움이 연말 1,700달러 도달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이 매수적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핀볼드가 암호화폐 및 웹3 전문가들이 이더리움 가격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1,7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53명의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675달러까지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해서 1,711달러에 올해 거래를 마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 또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더리움이 2025년에 5,739달러, 2030년에는 14,412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 중 43%는 지금이 이더리움을 구매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답을 했고, 16%는 이더리움을 매도해야 할 때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41%는 아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의 상승세 속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이더리움이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즉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지난주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스마트 머니가 이동을 했다, 이게 플리프닝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플리프닝이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는 현상을 이제 플리프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는 처음 보았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 CEO 알렉스 스바네빅이 지난주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내용의 분석을 리트윗했다고 합니다. 해당 트윗은 지난주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의 자금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머니, 즉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장세 변화를 파악해서 투자하는 자금의 흐름을 보면 WBTC에서 평소를 능가하는 대규모 상환이 이루어졌고, 반대로 이더리움은 이 같은 자금 흐름의 많은 부분을 흡수했다라고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어서 이것이 플리프닝,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미래의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이제 플리프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초기 신호인가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던 이 런던 하드포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더리움의 소강 메커니즘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더리움이 정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날은 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머나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한 10년, 20년, 한 30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이더리움의 내재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지난 2021년에 상승장을 돌이켜 보게 되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퍼포먼스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일 나올 수 있을까 싶은 대표적인 코인인데, 이제 최근 나오던 소식들을 보게 되면 리플의 전 CTO이죠, 제드 맥켈럽이 계속 이제 XRP를 팔고 이제 매도를 모두 끝났다, 계정을 삭제했다, 즉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예, 오늘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암호화폐 반대파 의원의 경우는 SEC 그리고 XRP 거래 중개 거래소를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반대파라고 불리우는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XRP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SEC는 과거 XRP가 증권이며 관련 소송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소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거래소 또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더 많은 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SEC가 암호화폐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끝날 듯 끝나지 않은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500일이 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슬슬 끝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 분석가들의 경우는 한 2023년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상태인데요. 일단 이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소송의 경우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이런 증권 소송이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강력한 악재가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할 텐데 최근 진행되어 오던 이 증권 소송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도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새로운 추가적인 소송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 좀 안 더듬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지막쯤이 되니까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더듬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